볼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구 이동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기원 전후부터 7, 8세기경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그 경과, 그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내용을 지도에 한번 표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기원 전후부터 기원 후 7, 8세기경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구가 이동해서 뭐 유목민 할 것 없이 유목민 농경민 할 것 없이 원래 자신들이 있었던 근거지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정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방향은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죠. 농경민은 정착 생활을 하는데 왜 이동하게 됐을까? 우선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겠죠.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유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은 추워졌기 때문이죠.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민족 같은 경우는 농경민이든 유목민이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 살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이 좀 필요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 이게 아마 가장 크겠죠. 전쟁을 피해서 이동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구 이동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요. 뭐 섞여 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대거 밀려오게 되면 갈등이 있을 테고 또 밀려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3차 연쇄적으로 이동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옮겨가거나 하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죠. 정권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들이 서로 융합해 살기도 하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외교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문화가 교류, 전파 및 교류가 이루어지겠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민족의 남하 5호의 남하 5개의 오랑캐 5호 흉노 선비 강 갈 이렇게 한족이 아닌 5개의 유목민족이 화북지방을 내려와서 화북지방을 점령해 가죠.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여기 화북지역을 점령하게 되니까 얘들이 들어와서 화북지역을 점령하게 되니까 한족은 이들의 지배를 받고 살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요 애들의 원래 근거지가 어디였는지를 지도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에서 살펴봅시다. 먼저 그러려면 밑그림이 필요하겠네요. 만리장성이 이쯤에 이렇게 이 방향에 이쯤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황허강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장강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황허강 북쪽 지역이 화북지방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 뭘로 표시해 볼까요? 이걸로 써보자. 흉노족 뭐 전 시간에 많이 배웠죠. 흉노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족은 요쪽 지역에 선비족, 저족, 강족, 그 다음에 갈족 요런 애들이 이제 만리장성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곳곳에 들어와서 화북지방에 5개의 나라를 세운다. 16개의 나라를 세운다. 이게 5호 16국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5호 16국 시대입니다. 그럼 당시 한족이 세운 나라는 어떻게 됐는데 한나라는 어떻게 됐는데 후한 말기의 혼란기 한나라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촉 오 세 나라로 나눠지는
삼국지 시대, 삼국시대 기억나시죠? 삼국시대가 이렇게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그걸 통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조조의 위나라가 아니라 그걸 계승했던 사마씨의 진나라.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런데 이 진의 통일은 오래 못 가고 얘들이 이제 다섯 개의 오랑캐들이 막 들어와서 공격을 하니 이 진나라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진입니다. 그 전을 서진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한족이 세운 나라는 이제 남쪽으로, 한족의 천자는 남쪽으로 밀려가게 되고요. 창장강 유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황허강 유역의 화북지방은 5호의 차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애들은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형성돼 가면서 남쪽의 왕조 남조가 되고요. 이 북쪽의 5호들이 세웠던 16국 시대는 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이 북쪽에 이 북위는 또 뒤에 다시 또 뭐 동위, 서위로 분열됐다가 북제, 북주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열된 거죠. 어찌됐든 이 북쪽에 있는 왕조는 그래서 북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죠. 한나라 멸망하고 나서 위초고 삼국 중에서 삼국지 중에서 위나라가 잠깐 이제 권력을 거의 잡으려고 하다가 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북조 시대로 갔다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지도에서 위치는 대충 이제 확인하셨죠? 보겠습니다. 화북지방에 이 5개의 흉노, 선비, 저갈, 강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한다 되었다. 5호 16국 시대. 이 5호 16국 시대는 5세기 초에 선비족의 일파에 의해서 북위로 통일된다. 그래서 북위가 화북지방을 통일하면서 북조가 형성되었다. 한족은 5호가 화북을 점령하자 창장강 이남 강남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동진이라고 했죠. 그 동진이 송, 제, 양, 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 제, 양, 진 동진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진, 송, 제, 양, 진으로 간다. 그래서 남조, 한족의 여러 나라가 남조가 형성된다. 그래서 강남지방의 한족 왕조와 북방지방의 5호가 세운 북조가 대립을 한다. 위진 남북조 시대. 한반도 지역 봅시다. 한반도는 기원전 1세기경 부여족의 일부인 주몽 집단이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으로 내려와서 졸본 부여 고구려를 건국하죠. 그리고 이 고구려의 일부 내부 갈등 이야기만 다 아시죠? 소손호라고 하는 고요 주몽과 결혼했던 소손호에겐 원래 유리와 온조 유리와 온조가 아니라 비류와 온조라는 왕자가 있었죠. 그런데 주몽이 부여에다 두고 왔던 유리 태자가 내려오게 되니까 내부 갈등이 생겼고 소손호는 그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한강역으로 남하해서 처음에 나라 이름은 십제. 근데 비류가 죽고 나서 비류 세력이 온조에게 합쳐지면서 백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사 내용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고조선 멸망의 시기는 한 두 시기 정도가 있었는데요. 음, 먼저 이렇게 위만이 준왕을 몰아낼 때 그 준왕이 죽지 않고 바다 건너 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만 지역으로 가서 목지국의 왕이 됐다는 설이 유력하죠. 그때 그 유민들이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위만 조선이 멸망할 때 우고왕이 기원전 108년 때 한나라에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고조선이 멸망할 때 또 그 고조선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죠. 그들은 남쪽 지역보다는 발달된 선진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또 경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는 신라, 사로 육촌이 이제 사로국이 신라의 토대 아닙니까? 근데 이 박혁거세 건국신화에 보면 사로 육촌의 촌장들은 자신들을 고조선의 유민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야 연맹으로 발전해 간다. 이 유민들이 다 이 남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신라와 가야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사군 유민들의 이동. 한 군현이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꽤 오랫동안 수백 년간 존속이 되다가 그리고 고구려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죠. 3세기경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유민들의 일부도 한반도 남쪽으로 또 이동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제와 가야 발전에 기여를 했겠죠. 왜냐하면 가야 같은 경우에 그 낙랑군하고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꽤 번성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애들이 육로로 내려오기 힘들다면 해로를 타고 내려온다면 연안 항로를 타서 내려오다 보면 백제나 가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사람들, 외로 건너가는 사람들을 도외인이라고 합니다. 삼국 간의 항쟁,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싸우던 시기 전쟁을 피해서 한반도 주민들이 오랜 전란에 시달렸던 그 한반도 주민들과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계속됐으니까 그런 한족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해 옵니다. 일본 열도로 꾸준히 이주해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도외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도외인. 걔들은 이제 결국 그 4세기 전반에 야마토 대화 정권,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라는 말은 뒤에 있으니까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죠. 뭐 발달된 문화와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야마토 정권은 이제 세력을 키워서 5세기 후반 규슈 북부에서 간사이 지방에 이르는 호족들을 복속시키며 세력을 점차점차 키워갔다. 규슈와 간사이 지방이 뭐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일본 열도를 좀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큐슈가 여기죠. 뭘로 표시해 볼까? 여기가 큐슈죠. 큐슈 북부. 한반도에서 이렇게 문화가 건너가는 거니까요. 큐슈 북부 지역과 오사카 지역 있죠. 여기가 이제 간사이 지역 아닙니까? 간사이 공항, 간사이 지역. 그래서 큐슈 북부부터 간사이 지방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는 지역, 요 지역에 야마토 정권이 세력을 키워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분? 1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부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0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